395년의 겨울, 대륙 북방의 차마피라는 지역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당시 대륙 최강을 자부하던 후연의 황제 모용수가 보낸 정예 대군 수만 명이 신흥 강국인 북위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서 말 그대로 순간 삭제를 당해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였죠. 자치통감 기록에는 살아 돌아온 자가 거의 없었다고 적혀 있을 정도였으니까 제국의 기둥 자체가 하루 만에 와작 부러진 셈이었던 거죠. 근데 이 충격적인 소식이 동쪽의 끝 고구려에 닿았을 때 한 남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바로 20살 안팎의 젊은 훗날의 광개토 대왕이었죠. 이 남자의 가슴 속엔 깊숙한 오래된 고구려의 원한이 있었는데요. 전년에 고구려 침공 당시 진조 할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볼모로 끌려간 그 시신, 그리고 납치된 왕모와 왕비까지, 이 모든 게 지금 무너지는 모용씨의 제국이 만들어낸 원한에서 출발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 피 맺힌 빚을 받아낼 찬스가 왔다는 걸 직감한 거죠. 어쩌다 이 두 제국은 이런 숨막히는 숙명의 라이벌이 된 걸까요? 이야기는 담덕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을 거슬러 342년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전현이란 나라의 철기군이 고구려 수도를 짓밟았습니다. 이때 이놈들이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짓을 저지르죠. 감히 선왕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내간 거예요. 돌아가신 왕의 뼈를 인질로 잡고 살아있는 왕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까지 한 데다가 거기에 왕모와 왕비까지 산채로 끌고 납치해갔으니까 고구려 입장에선 진짜 피눈물이 나는 치욕이었던 거죠.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71년엔 담덕의 할아버지 고구건왕마저 백제 근초고왕의 침공을 받아 전장에서 화살에 맞고 전사하면서 나라의 하늘이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고구려는 이 긴 시간 동안 굴욕을 뼈에 새기며 묵묵히 복수의 칼을 갈았던 거고, 태자 담덕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분위기를 느끼며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원수의 정점에 서 있던 세계관 최종 보스가 바로 모용수입니다. 모용수는 전징이란 나라가 전연을 삼켰을 때도 살아남았고, 전징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도 기어코 재기해서 384년에 후연이란 나라를 세워버린 당대 최고의 생존의 달인이자 전쟁의 괴물 같은 인물이었죠. 수십 년간 대륙을 씹어먹은 그에게 고구려는 그저 변방의 흙먼지, 언제든 밟으면 터지는 존재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391년 그 흙먼지 속에서 서서히 진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바로 18살의 나이로 담덕이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광개토 대왕이죠. 보통 피 끓는 10대 왕이라면 즉위하자마자 복수하겠다고 원수들의 땅인 요동으로 돌진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담덕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가 아는 이미지인 장대한 기골의 무력해보다도 냉정한 뇌생남 모먼트였다는 점인 거죠. 담덕은 마음이 내키는 북쪽으로 무작정 가지 않고 먼저 남쪽을 봅니다. 이유는 북쪽을 칠 때 남쪽의 백제가 배후를 찌르면 양면 전쟁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큰 그림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392년에 군사를 남으로 몰아 백제의 석현성을 비롯한 10여 개 성을 도미노처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395년에는 반격에 나선 백제군과 폐수강변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일대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도 약 8천여 명의 수급을 모조리 베어버리면서 남쪽의 위협을 깔끔하게 제압해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대륙 반대편에서는 후연의 운명을 가를 역대급 대사건이 같이 터집니다. 최종 보스 모용수가 북위를 밟아버리겠다고 태자 모용보에게 제국 최강의 군단을 줘서 보냈는데요. 북위의 탁발규는 도망치고 유인하는 아주 까다롭고 얄미운 전술을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차마피 구릉지대 깊숙이 끌려간 모용보의 후연군은 사방이 막힌 포위망에 갇혀버렸고, 결국 395년의 겨울에 거의 대부분 전멸하다시피 한 대참사를 당하며 차마피 지역은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용수의 후연이란 나라의 짱짱했던 군사력이 단 하루 만에 증발해버린 거죠. 이 차마피 전투에서의 참패는 후연을 당장 멸망시키진 않았지만요, 이걸로 대륙의 힘의 균형이 박살나버린 거고, 모용씨 계열의 제국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탄이 된 거죠. 담덕은 바로 이 균열을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면서 몇 년 뒤 서북 쪽으로 칼끝을 돌리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최종 보스 모용수 쪽을 보면 약간 불쌍하기도 한 것이, 평생 승리만 맛봤던 굴지의 노장이 자기가 직접 보낸 아들로 인해서 제국의 정예를 통째로 날려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받은 충격은 엄청난 정신적 타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용수도 그대로 주저앉지는 않았죠. 이윽고 396년의 봄에는 70대가 넘은 병든 몸을 일으킨 모용수가 직접 갑옷을 입고 출정하는데요. 아들의 치욕을 내 손으로 갚겠다는 의지였던 거죠. 이건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서 이미 제국의 근육이 다 끊어진 형국이라 알면서도 나설 수밖에 없는 노장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신하들이 뜯어말렸다고 하는데 소용없었어요. 평생을 전장에서 살았으니 전장에서 끝내겠다는 의지였죠. 담덕과 모용수는 실제로는 단 한 번도 같은 전장에서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담덕이 남쪽에서 백제를 참교육하며 굴복시키는 동안 북쪽으로 향했던 모용수는
차마피 일대에서 자기 병사들의 백골들과 마주하고서는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귀환하는 길에 7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거든요. 그렇게 황제를 잃은 수연은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다가 407년경 이후로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담덕은 제국이 무너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고 4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북 쪽으로 진격해서 유동의 패권을 움켜쥐기 시작하는 거죠. 즉위할 때 겨우 10대 후반이었던 담덕이 모용수가 죽었을 때의 나이는 겨우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당대에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거인 모용수였지만 자기가 변방에 가볍게 여겼던 나라에게 제국의 패권이 넘어가 버린 셈이었던 거죠. 지는 제국과 뜨는 제국, 늙은 사자와 청년 왕, 세기의 패권이 교체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이야기는 지금도 기록과 비문 속에 남아 선명하게 반짝거리고 있죠. 세기의 대결 광대토대왕 대 모용수 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